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고흥군 수출개척단이 고흥 유자와 생강가공식품을 가지고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70억 원이 넘는 농수산물 수출이란 이례적인 성과와 함께 새로운 판로 개척의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고흥군 수출개척단이 최근 체코와 이탈리아에서 5개 현지 유통법인과 530만 달러, 76억 원 상당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돌아왔습니다. 2019년 첫 수출 개척단이 다녀온 이후 유럽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온 유자와 생강이 이번 개척단의 전략 품목이었습니다. 특히 고흥 유자와 생강이 단순히 차가 아닌 식재료로 유럽에 수출되고 또 유럽인들의 식탁에 유자와 생강이 식재료 소스로 올라가는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이고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추가적인 마케팅이 어려웠는데도 유자와 생강은 꾸준히 인기를 끌었고 특히 미래 식재료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소스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기초지자체 단독으로 그리고 농산물로만 이 같은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를 무역 분쟁에 대비해 현지 법무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의 농산물과 농민을 보호할 방편도 마련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에 다녀온 체코와 이탈리아를 교두보로 유럽 전역으로 고흥의 농산물을 수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자 석류 축제 시에 유럽 현지 바이어와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하는 등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수입국 정보와 현지인들의 그 소비 성향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개발과 생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수출 개척단의 성과는 공급 과잉, 홍수 출하라는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민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납부거부 문제 기획뉴스 이어갑니다. 50년 전 월북과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납부거부 신평옥 씨가 재심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 씨의 사건이 반공법 처벌 대상을 확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였던 만큼 신 씨의 재심 청구는 보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1971년 5월 납북됐다 1년여 만에 귀환한 여수선적 독립호 선장 신평옥 씨. 고국으로 돌아온 신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수사당국의 모진 고문과 취조였고 법원은 그 수사 기록에 기반해 신 씨에게 월북과 간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변호사는 빨갱이니까요. 그 당시에는 변호사도 나의 변호를 해주면 나고 50년이 지난 지금 신 씨는 법원의 재심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 씨가 제대로 된 영장 집행 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구금됐고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겁니다. 신 씨가 영장 발부도 없이 구금된 정황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72년 5월 12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인천항으로 귀환한 독립호 선장 신 씨와 선원들이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 씨의 신병이 기록된 수용자 신분장에는 이보다 한 달여가 지난 1972년 6월 9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불법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이고 그걸로 유죄 판결이 됐으니 그거는 이제 위법하다는 것이죠. 특히 신 씨의 대법원 판결은 간첩 혐의의 미필적 고의를 과도하게 인정해 처벌 대상을 넓힌 대표적인 판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연중에라도 북한의 역으로 들어갔다면 사회통념상 북한과의 회합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었던 겁니다. 법조계는 다른 판결의 근거가 된 사례인 만큼 신 씨의 재심 청구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이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법리가 완전히 폐기되고 그리고 억울하신 분들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전남 동부 지역 납부거부 피해자의 한 줄기 진실규명 움직임이 소외되던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7개 분야 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최초의 충무공사당인 여수 충민사를 활용한
승리의 바다, 백성의 바다가 새로 추가됐고 2021년 문화재청 주관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우수사업에 선정된 광양 생생김여행 등 14건이 계속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으로 여수와 목포, 나주 등 3개 시군이 선정됐고 호남 최초로 올해 첫 선정된 세계유산축전은 공연과 체험, 워킹 투어 등으로 구성한 복합 향유 프로그램이 순천 서남사와 순천만 갯벌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도자기를 빚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물레인데요. 자유로운 형태의 현대적인 도자기를 만들고자 도예가들이 물레를 내려놓는 실험에 나서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레를 돌리면 흙이 둥근 형태를 갖춰가고 다양한 무늬가 그 위에 새겨집니다. 도예가들이 물레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흙가리를 쌓거나 옷을 재단하듯 흙판을 자르고 붙이는 새로운 기법을 고안했습니다. 옛 분청사기의 전통 기법에 현대적인 해석을 접목시킨 겁니다. 뭔가 이야기를 담고 그 이야기를 좀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물레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들 도예가들의 도전은 독창적이면서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로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액자 속에 넣은 것 같은 작품부터 도판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 알맹이를 뿌리는 작품까지 그림과 조각, 공예, 도예가 한 솥에 담아져 새로운 예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청 자체의 그 상징성이 자유분방함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현대적인 어떤 도자 미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후에 도예가들이 물레의 틀을 깼지만 600년 역사의 분청사기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의 아름다운 섬 연홍도가 가을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국 섬을 대상으로 걸어봐 섬, 마시섬, 물들어 섬 등 3가지 주제로 가을철 가볼 만한 섬 9곳을 선정했으며 고흥 연홍도는 걸어봐 섬에 포함됐습니다. 연홍도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고흥구는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해 섬 전체를 미술관으로 꾸며 마을 재생의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까지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이며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남은 5경기에서 3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가을 야구 초대권을 거머쥐게 되는 건데요. 뒤쫓고 있는 NC의 기세도 만만치 않아 방심은 금물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초반 승기를 잡는 집중타. 경기의 쐐기를 박는 홈런. 그리고 기막힌 호수비까지.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주일 한화를 잡고 가을 야구까지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였습니다. 2게임 차로 바짝 뒤쫓고 있는 NC가 남은 5경기를 모두 이기더라도 기아가 5경기에서 3경기만 이기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선발과 불펜 등 투수진이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타선도 9연패 때 무기력감에서 벗어나서 점수를 뽑아야 할 때 확실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시즌 상대 전적에서 열세인 LG와 3경기, KT와 2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2위가 확정된 LG가 포스트 시즌에 대비해서 주축 선수들을 아낄 가능성도 커서 충분히 승산했습니다. 그렇지만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NC의 최근 기세가 만만치 않고 LG와의 3연전에서 5위를 확정짓지 못할 경우에 기아는 7일과 8일 열릴 KT와의 2연전에 총력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한 해 농사가 마지막 운명의 일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연결,
여순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고속도로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상인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회, 전라남도, 여수시 등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 관광도시이자 산업도시인 여수에 고속도로가 없어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며 관광객과 여수 산단 물동량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상인은 또 도로망 개선뿐 아니라 철도 교통망 개선을 위해 지난 4월에는 전라선 KTX 전용선 건설의 예타 조사 면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수 종포해양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56회 여수 거북선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희망의 미래를 향해 다시 함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행사 첫날 국내 최고의 길놀이 행사이자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통제형 길놀이를 시작으로 드론 라이트쇼와 불꽃 파레이드가, 둘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소년 이순신 장군 선발대회와 모바일 임진왜란 게임, 여수 거북선 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축제 기간 동안 신호연 만들기와 타루비 탁본, 떡매치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여수 맛 장터와 특산품 판매장, 청년 푸드트럭 등이 운영돼 여수의 맛과 멋을 한껏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초중고 학교급식 1인당 식품비 단가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급등한 물가 인상에 따른 학교 급식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이번 2학기부터 1인 평균 식품비를 4,384원 45.8% 인상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2학기 전국 평균 식품비는 3,626원에 그쳤습니다.